미국 노동부가 8월에 비농업 일자리가 18만 7천 개 증가하여 전문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발표했고, 이로 인해 8월 실업률은 3.8%로 전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가 쌀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일반미와 백미의 소매 가격 상한선을 1당 41페소와 45페소로 제한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더 높은 가격이 기록되었는데, 이런 제한은 마르코스 대통령이 해제할 때까지 적용됩니다. 이 조치는 공급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거래상들의 가격 조작을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필리핀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쌀을 수입하는데,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해 식량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식량 안보를 중요한 국정 과제로 삼아 농업장관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중국을 방문 중에 중국 총리 리창과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 회담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며 기후변화와 개발도상국 지원과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을 기대했습니다. 또한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판공성 인민은행 총재와의 개인 회담을 소개하며 더 긴밀한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IMF는 최근 세계 경제 전망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 5.2%로 예상되며 내년에도 4.5%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10년 동안 미국은 저금리로 대출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들의 연방 채무는 크게 증가하였고, 은행들과 기업들도 이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높은 이자를 지불하고 있으며 주택 소유자들은 미래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대출 만기일과 금리 부담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은퇴자들은 안전한 수익을 찾기 위해 다양한 투자 옵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노동시장 열기가 식어가는 분석이 나와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8월에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7만 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이전 예상과 일치합니다. 이는 미국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며, 이는 할리우드 파업과 옐로 파산으로 인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8월에만 3만 4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동시장의 냉각은 금리 인상 랠리 조기 종료 압력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는 관련 데이터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국내외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중국 당국은 경제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장기적으로 낙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는 단기적인 경제 파동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세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방의 중국 비판을 비난하고 중국 경제가 파도 형태의 발전과 곡절을 겪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위기 지표도 나타나 있으며,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은 중국의 경제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큰 난관으로 인식하고 외국 투자 유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8월에 호주 전국 주택 가격은 0.8% 상승하여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 도시 중에서 브리즈번, 시드니, 애들레이드 등에서 상승했습니다. 이 상승은 해외 이민자 증가와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드니와 브리즈번은 특히 주택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민자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의 집값 상승 압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료로 인해 금융시장에서는 집값 상승이 더욱 격렬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도 경제는 2분기에 7.8%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이 성장은 정부 자본 지출과 서비스 부문의 강한 국내 수요가 국제 유가 상승 등 외부 압력을 극복한 결과입니다. 이는 인도 통계청 NSO의 발표에 따른 것으로, 이는 경제 전문가들의 예측과 일치하며 직전 분기보다 1.7%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인도는 같은 기간에 중국과 인도네시아를 능가하며 성장했습니다. 서비스 부문이 주요 기여자로 나타났으며, 민간 소비와 자본 형성도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중국의 인민은행이 자국 내 금융기관의 외화 지급 준비율을 2%포인트 낮춰 4%로 조정하고 이로 인해 약 160억 달러의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될 전망입니다. 이 조치는 중국의 외환 자금 운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외화 지준율은 2006년 수준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이 조치는 중국의 위안화 가치 방어를 목적으로 하며 최근 위안화 가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위안화 약세를 완전히 뒤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의 이자벨 슈나벨 집행이사는 유로존의 성장 전망이 이전 예측보다 나쁘며 물가 상승률은 높게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녀는 금리의 정점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고 언급하고 ECB의 다음 정책 결정에 대한 논의에서 성장 예측이 약화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슈나벨 집행이사는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금리가 어디까지 오를지나 얼마 동안 유지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 이후 시장은 긴축 정책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ECB가 다음 달 회의에서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 정부는 차량 공유 및 배달 서비스에서 일하는 긱 워커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사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은 종업원과 유사한 근로자로 정의되며 최저임금 및 사회보장보험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노동자들은 불공정한 대우를 받거나 임금을 정당하게 받지 못할 경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은 노동당의 공약으로 특히 음식 배달원들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정부는 취약한 노동자를 보호하고 안전 관행을 강화하려는데 이에 반대하는 고용주 단체들은 소비자 비용 상승과 일자리 감소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부동산 시장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구매 요건을 완화하고 모기지 이자율을 낮추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다운페이먼트 요구 사항이 일부 제한되며 모기지 이자율은 인민은행의 권고에 따라 낮춰집니다. 이러한 조치는 유동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정책은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중국은 또한 주식거래 인지세를 낮추고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부동산 개발업체와 기업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7월 개인 소비가 크게 증가했지만 물가 압력이 둔화하여 연준이 9월에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됨. 실업수당 신청 감소와 함께 경기 침체 가능성도 줄어듦. 그러나 소비자 지출이 계속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최근 저축 감소와 대출 비용 상승 등 물가 상승률은 안정하며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연준은 9월에 금리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11월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음. 노동시장은 안정되어 있지만 여전히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